안녕하십니까. 저는 하얼빈 이공대학에 있는 김월배라고 합니다. 오늘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참 평화의 길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국민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올해로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이 유해 발굴이라는 그런 형태로 의사님이 돌아가신 중국 리순에서 6년 그리고 하얼빈에서 한 6년 있었습니다. 제가 유해 발굴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국민들하고 같이 보고드리고 상의드리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이 화면은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바로 여기가 오늘 이 이야기를 주로 하려고 합니다. 바로 여기는 서울에 있는 효창원입니다. 효창원은 서울 전철을 타고 효창공원에 가시면 있어요. 맨 위쪽에 계신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구 선생입니다. 김구 선생께서 북한을 다녀오신 다음에 만들어 놨던 효창원인데요. 그 효창원에 가면 이런 묘소가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이 묘소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구 선생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45년에 환국 돌아오시고 나서 김구 주석이 순국 열사 유해봉환을 추진하십니다. 그래서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를 부산으로 가셔서 직접 맞이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46년에 효창원에 삼의사 묘역이라는 걸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의 묘역을 만들어 놓고 유해를 모시지 못한 안중근 의사님의 가묘,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허묘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묘를 조성해 놓고 나서 48년에 4월 달에 북한으로 갑니다. 그때 안중근 의사 조카인 안후생 선생을 모시고 같이 갑니다. 그래서 김일성 그 당시 위원장이죠. 중국 리순에 안중근 의사님이 묻혔으니 유해를 봉환해 달라라고 하자 김일성 위원장이 그 당시 정치적인 사정으로 또 중요한 거는 리순에 소련군이 실효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안중근 의사 유해를 찾는 노력을 거절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숙제가 민족의 유해 발굴에 대한 숙제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김구의 선생의 염원이라고 하죠. 그러고 나서 그 삼의사 묘역 밑에다가 유방백세라고 하는 글을 써놓고 지금까지 의사님의 유해를 모시고자 전 국민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1910년입니다. 3월 10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월 10일에서 11일 날 돌아가시기 전에 고해 성사를 하십니다. 천주교 신자였으니까요. 비렐름 신부가 오셔가지고 우리 한국말로 홍석구 신부라고 해요. 프랑스 외방선교의 신부인데요. 안중근 의사 동생 안정근하고 안공근하고 같이 옵니다. 그 자리에서 고해 성사를 하시고 나서 유언을 남기세요. 바로 여러분 보이시는 그대로 우리 국권이 회복이 되면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또한 마땅히 우리나라의 회복을 위해 힘쓸 것이다. 이렇게 하얼빈 공원에 묻었다가 반장해다오라는 유언을 남겨 놓으신 지 벌써 올해로 110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해로 벌써 110년이 된 안중근 의사 유해를 왜 찾느냐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남은 건 뼈대밖에 없는데 혹자는 또 이렇게 얘기해요. 가슴에다 묻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의 당위성이라고 표현할까요? 왜 모셔야 되는가? 역사는 반복이 된다고 합니다. 110년 전에 우리 대한제국이 일제에 의해서 국권이
유린이 되고 우리나라가 주권을 상실하던 그런 역사가 반복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국가가 어려울 때 살신성인하신 분들을 우리가 또는 국가가 나서서 그분들의 유해를 또는 그분들의 노력을 기억해주고 그거를 유해를 찾아주지 않는다면 다시금 국가가 어려울 때 누가 국가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안중근 의사님의 유해는 단순히 의사님의 유언을 넘어서 미래에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워졌을 때 또 다른 구국의 의지를 찾는 그런 노력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안중근 의사님의 유해 발굴은 바로 또한 안중근 의사님의 자료를 찾는 일은 우리의 안중근 의사님의 후손의 도리이자 주권 국가의 무한 책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안중근 의사 유해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그런 진행상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에서 여러 가지 보이는데요. 48년에 김구 선생이 염원을 남기시고 나서 한참 동안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국하고 또 한국하고는 체제적으로 달랐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김구 선생께서 안중근 의사의 동생인 안공근의 아들 안후생을 북한에 두고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후생이 남아서 유해 발굴을 찾아와라 라고 김구 선생이 말씀을 드리고 왔다고 말씀드렸는데요. 1986년입니다. 바로 북한에서 그 당시 이제는 김일성 주석이죠. 김일성 주석이 유해를 찾으려고 지시를 했습니다. 맨 좌측 상단 부분에 보면 북한에서 직접 왔어요. 그 당시 저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중간에 있는 사람이 바로 안후생입니다. 바로 저 자리는 리순 감옥의 지금 공동묘지라고 하는 데인데요. 그 밑에가 고구마 밭이었어요. 오른쪽에 하얗게 그 옷을 입은 사람이 주상현 관장이라는 사람입니다. 리순 감옥의 초대 관장이죠. 그래서 대련에서 세 번에 걸쳐서 그동안에 중국에서 유해 발굴을 나름대로 서류적으로 했던 거, 문서적으로 했던 거를 북한 유해 발굴단에게 설명을 하고 또 북한의 안후생을 비롯한 이 5명 단원들이 직접 리순에 있었던 우리 조선족 분들 또는 한족 분들 또는 역사학자 분들을 직접 심층 탐방을 하면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현장 조사했던 바로 그 사진입니다. 그러고 나서 유해를 발굴하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2006년입니다. 오른쪽에 이제 두 사진을 지금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데요. 2006년에 남북한이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하려고 3차에 걸쳐서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 근거는 바로 뭐냐? 저 중간에 있는 사진입니다. 바로 저 사진은 1911년에 리순 감옥 뒷산에서 죽은 사람들의 제를 지내는 천도제를 지내는 그 사진입니다. 저거는 바로 뭐냐면 1970년대 리순 감옥의 초대 감옥소장 딸이었던 이마이 후사코라고 있어요. 이마이 후사코가 그 당시 동경에 있었던 한국학연구원장이었었던 최선면 선생에게 바로 저 사진에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저기가 안중근 의사님이 묻혔다라고 전해준 사진입니다. 2장을 전해줬는데요. 저게 바로 한 장은 전면이고 두 번째 사진은 여순 감옥 뒤쪽에 있는 사진을 전해줬습니다. 저 사진의 근거에서
2006년에 남북한이 안중근의사 유해 발굴을 하려고 시도를 했고, 그리고 그 발굴 지역을 결정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리순 감옥 바로 뒤쪽입니다.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원보산이라는 말을 써요. 리순 감옥 바로 뒤가 산이 있거든요. 그 원보산인데요. 그거를 2년 동안 그 유해 발굴을 결정을 해놓고 나서 발굴을 바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 3월 25일이죠. 3월 25일부터 4월 2일까지 1차, 그리고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차에 걸쳐서 북한은 빠지고요. 북한은 물론 내부적으로는 참여는 못했지만 문서상으로는 발굴을 동의해서 한국과 중국이 안중근의사 유해 발굴을 직접 시행을 했었습니다. 한 1,500평 정도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의사님의 유해를 모시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의 노력을 저는 실패라고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거는 생활 쓰레기하고 여러 가지 리순 감옥의 죄수들이 먹는 그런 그 장아찌를 보관하는 그런 창고들이 나왔는데요. 저는 여기서 유해를 모시지 못한 실패가 아니라 남북이 안중근의사 유해 발굴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하고, 더 나아가서 한국과 중국이 유해 발굴하기 위해서 힘을 합친 소중한 경험이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나서 유해를 모시지 못하자 한국 정부하고 중국 정부에서는 선자료 후발굴 이런 형태로 유해 발굴을 진행을 했습니다. 즉 선자료 후발굴이란 바로 뭐냐? 정확한 안중근의사님의 매장지가 정확하게 나와야, 자료를 찾아야 발굴하겠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아이디어일 겁니다. 그 밑에 왼쪽에 보면은 두 사람이 앉아 있는 사진이 보이죠? 저는 바로 뭐냐면 2008년에 한중이 유해 발굴하고 나서 리순 감옥의 주차장에 임대해서 관리하던 중국인 유말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의 증언에 의한데 리순 감옥 주변에, 정확하게는 그 리순 감옥 서쪽이죠. 서쪽 교회당 밑에 있는데 고려인이죠. 그 당시에 고려인 무덤이 있다라는 그 증언에 의해서 리순 감옥에서 단독으로 대련시 정부에 공문을 넣어서 유해 발굴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유해를 모시지 못했어요. 실제 제사를 지내고 리순 감옥 그 당시 관장이었었던 화문기 관장, 저 밑에 앉아 있는 사람은 왕진인 부관장인데요. 인부들을 동원해서 새벽에 땅을 팠어요. 거의 1m 이상 더 밑에 파고 2m까지 팠습니다. 그런데 생토가 나왔습니다. 하나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리순 감옥, 즉 중국에서도 단독으로 유해 발굴을 하고 안중근의사를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장소는 지금은 그 아파트를 짓고 나서 그 땅이 흙을 위에 복토에서 나와서 지금 큰 흑산이 돼 버렸습니다. 지금 흙 밑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은 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 끝에 있는 건 뭐냐면 의사님의 유해하고는 상관없지만 1944년에 심양에 그 포로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미군 포로가 있었는데요. 그 미군 포로가 탈출을 하고 나서 붙잡혀서 리순 감옥에서 수감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그것을 2010년에 미국에 있었던 그 하와이 발굴센터하고 미군에 있었던 그들이 리순 감옥의 협조를 받아서 아마 심양의 모 대학 교수입니다. 그 당시 양모 교수의 도움을 받아서 리순 감옥을 실제 파진 않고 공동묘지입니다. 리순 감옥 공동묘지인데 거기를 GPR이라고 하는 지표 투과 조사라는 그런 방식을 시행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어쨌든 안중근사 유해 발굴을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의사님의 유해는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2019년에 임시정부 100주년에 준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뭐냐면 의사님의 고향이 황해도 해줍니다. 황해도 해주다 보니까 남북이 공동으로 안중근사 유해 발굴을 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신청을 하면 현재 의사님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여러 가지 지점들이 있는데요. 거기를 같이 공동으로 조사해 보겠다라고 하는 게 중국 정부의 기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한국 남한이죠. 남한 자체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공동으로 유해 발굴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게 그 중국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2019년에 임시정부 100주년에 맞춰서 남북이 그 당시는 분위기 좋았었습니다. 그래서 남북이 같이 유해 발굴을 하기 위해서 현임 대통령하고도 그 당시 북한의 위원장하고도 같이 논의를 하는 그런 있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만 애석하게도 올해는 여러 가지 국제 정서에 의해서 의견 교환이 현재 단절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에서 현재 안중근사 유해 매장 추정이라고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세 군데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바로 뭐냐? 2008년에 안중근사 유해 발굴하지 못한 아까 제가 원보산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리순감옥 바로 뒤 그 부분 지역, 그 원보산 지역하고요. 그 두 번째는 리순감옥 단독으로 발굴했던 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반도인샹 또는 소포태산이라는 말을 써요. 그 지역에서는 그 흙무덤 밑에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 세 번째는 바로 뭐냐? 리순감옥에서 또 중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정한 리순 일화 감옥 구지 예터라는 2001년에 대련시 정부에서 지정한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군데를 정부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그 발굴에 대한 여력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은 안중근사가 돌아가신 게 벌써 1910년 3월 26일입니다. 10시 4분에 돌아가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리순 감옥, 또 다른 말로는 여순 감옥, 공식 명칭은 려순 일아 감옥 구지 박물관이에요. 일이라는 건 일본이고 아는 러시아. 왜냐하면 그 감옥이 1902년에 러시아가 만들고 나서 4년에까지 러일 전쟁 시기까지 러시아가 운영을 하다가 러일 전쟁이 러시아가 지고 나서 일본이 다시 접수를 하다 보니까 러시아와 일본의 공동으로 관리했던 지역인 그 감옥입니다. 그래서 여순 일화 감옥 구지 박물관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줄여서는 여순 감옥 또는 중국말로 리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의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1910년도에 여순 감옥의 공식 명칭은 관동도독부 감옥소입니다. 이 개념이 아주 중요합니다. 더 정확하게 길게 얘기하면 관동도독부 민정서 감옥소입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만약에 안중근사님 관련된 유해 또는 여러 가지 사료를 찾을 때 일본에서 또는 러시아에서 또는 미국에서 찾을 때 리순 감옥 하면 나오지 않습니다. 의사님이 돌아갔을 그 당시에 공식 명칭이
관동도독부 감옥소이기 때문에 이 관동도독부 감옥소라는 그 명칭을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제 화면에 보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시고 나서 거기에 실제 기록을 남겼던 사람이 있습니다. 손옥기 히데요시라고 하는데요. 조선 그 당시 저는 병합 전이니까 통감부죠. 전 통감부에서 왔던 촉탁이었습니다만 신분이 바뀌어요. 관동도독부 법원이죠. 법원 소속으로 들어가서 의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자 그 기록을 남겼습니다. 일본 외무성에 그리고 조선 통감부에 안의 사형 심할 보고서, 즉 처음과 끝의 보고서라는 그 공식적인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준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안은 10시 4분에 절명을 하고 나서 교회당으로, 교회라는 거 회개할 때 그 회입니다. 교회당으로 안을 운거해서 우덕순, 조도선, 유동화로 하여금 한국식 예를 갖추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뭐냐면 안중근의 시체는 침관, 우리가 얘기하는 침관이란 건 일반적인 관을, 직사각형의 그 관을 얘기합니다. 침관에 넣어서 교회당으로 운구한 다음에 밑에 중요한 내용이 보이죠. 오후 1시에 감옥서 묘지에 묻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중근 의사가 10시 4분에 돌아가시고 나서 10시 15분에 시의가, 의사가 돌아가신 걸 확인하고 나서 유해를 관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당으로 운거를 했어요. 시간적으로 우리가 한 11시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의사님이 감옥서 묘지에 묻히기까지 2시간 반경, 즉 여순 감옥 2시간 반경 어딘가에 계실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서가 나왔습니다. 침관이란 말하고 감옥서 묘지 오후 1시, 이 세 가지군요. 이 중요한 단서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서 의사님이 돌아가신 날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인데요. 26일 날, 당일도 있었지만 27일 또 28일, 주로 많은 신문 기사들이 주로 27일, 28일 나와요. 특히 28일이 이제 월요일이니까요. 일본의 동경에 있는 신문, 아사히 신문 또는 뭐 오사카 매일신문 또는 뭐 만주 일일신문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게 한국 정부에서 발굴한 그 신문이기도 하고요. 제가 두세 차례 걸쳐서 일본의 국회 도서관에 가서 신문 자료를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리고 좀 더 발굴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 20건 이상이 되는 것 같아요. 보시다시피 뭐냐면 유해는 오후 1시 공동묘지에 매장되어져 있다. 안중근의 시체는 감옥묘지에 매장되어 있다. 저게 붉은색으로 보이시죠? 그래서 저는 감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해는 그 당시, 즉 1910년 3월 26일에는 관동도독부 감옥서 묘지에 묻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는 뭐냐? 이 감옥서 묘지가 어디냐는 겁니다. 이게 사료적으로 입증이 안 돼 있어요. 그게 큰 고민입니다. 저거는 그 매장지 신문 기사입니다. 신문 기사에 보면 그 일본 신문인데요. 그 오후 1시에 감옥서 묘지에 묻혔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요. 안중근 의사의 유해를 그러면 어떻게 찾느냐, 그리고 많은 유해 중에서 어떻게 특정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행복한 고민일 수도 있어요. 그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관의 모양이 다릅니다. 아까 손옥기 보고서에 의하면 안중근 의사님은 침관, 우리로 얘기하면은 사각형의 침관으로 매장되어졌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나
리순 감옥의 죄수들은요, 침관이 아니고 원통형입니다. 원통형 관으로 묻혀 있고 그게 사실입니다. 리순 감옥 공동묘지에서 1972년 그리고 65년이네요. 65년 그리고 71년에 유골통을 가져다가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 유골통을 보면 다 원통형입니다. 그리고 나서 72년도에 리순 감옥 주변에 공동묘지가 홍수가 났을 때도 유골이 쓸려 나왔을 때도 원통형입니다. 그래서 관의 모양이 다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안중근사님 후손의 DNA가 채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감식인 DNA를 얘기할 수 있고요. 이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합니다. 뭐냐면 그 당시 관동도독부 감옥소 법에 의하면 유해들은 사망장에 반드시 기록을 하게끔 돼 있어요. 사망장에 기록을 하고 나서 또 그리고 그 표식을 유골통에다가 표식을 죽은 사람의 망자의 이름을 기록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1971년에 리순 감옥에서 관동도독부 공동묘지에서 땅을 팠을 때 원통형에 이름이 나왔습니다. 남색 작은 약병이에요. 한국말로 하면 장원정이라 그래요. 라는 작은 이름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그게 없어졌지만 리순 감옥에 가면 그 볼 수가 있어요. 그렇듯이 유해에서 안중근 의사라는 작은 이름이 나온다면 이거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것입니다. 그 네 번째는 여러분이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의사님이 1909년 아마 3월인 것 같아요. 2월이나 3월 정도 됐는데 음력에 따라 다르지만 러시아 크라스키노죠. 거기에서 단지 동맹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안중근 의사님 왼손의 네 번째 장인이 손가락이 잘려져 있지 않습니까? 안중근 의사님은 그 대표적인 그 네 번째 무명지 손가락이 잘라져 있는 그런 유해가 나온다면 이 네 가지를 합쳐서 의사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우리가 한국에서 중국 정부의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을 현재 찾아달라고 제안한 게 바로 뭐냐면 아까 그 관의 모양입니다. 관의 모양. 우리가 지표투가 조사 GPR이라는 그런 형태로 해서 리순 감옥의 공동묘지 지역을 우리가 그 맨홀 같은 데 있잖아요. 그 밑에 원통형으로 돼 있는데 그 맨홀이 꺼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찾는 게 지표투과라는 GPR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하면 의사님 관이면은 의사님 모셨으면은 직각의 침관이고 반응이 나타날 거고 원통형이 어떤 그 동그란 관이면은 그대로 지나가는 그런 형태로 해서 그러니까 GPR을 여순 감옥 공동묘지에 하고 나서 그런 희미하지만 직사각형의 그런 관이 나오면 그 부분을 다시 파보고 거기에 또 DNA도 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해보자라고 제안한 게 바로 현재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그 제안한 유해 발굴의 그런 형태입니다. 올해는 바로 안중근 의사 순국 110주년입니다. 그리고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의거한 111주년이에요. 우리가 안중근 의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때 다릅니다. 교육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는 독립운동가이기도 하고 또 종교인이기도 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안중근 의사님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저는 평화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를 누구나 다 사랑합니다. 왜 의사님을 평화주의자라고 얘기하느냐? 의사님이 리순 감옥에서 144일 계시는 동안에
미완성이지만 동양평화론을 쓰셨습니다. 그 서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얼빈에서 의로운 의전을 하고 그 논거하는 자리를 리순에서 하셨다라고 이 서문을 쓰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 의사님이 바로 돌아가시기 전에도 일본 그 당시 구리하라 감옥소장이라든지 검찰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일본인들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서 동양평화에 힘쓰라.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게 평화입니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시키고자 의사님이 노력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평화주의자 안중근을 기억하고 평화주의자 안중근을 주장할 때 한국의 독립운동가가 아닌 평화주의자 안중근을 이야기할 때 일본도 중국도 더 나아가서 아시아의 독립운동가가 아닌 아시아의 평화주의자, 세계의 평화주의자로 격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일 수 있는 평화주의자요 사상가가 바로 안중근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바로 이런 이 안중근 의사가 왜 평화주의자인가 금방 얘기했듯이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리순에 오셔가지고 검찰관인 미조부치하고 신문할 때 미조부치가 묻습니다. 동양이란 어딘가? 라고 하자 안중근 의사께서 동양은 바로 중국, 일본, 조선, 그리고 미얀마, 그리고 베트남까지를 동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당시 검찰관이었던 미조부치도 동양평화론을 안중근 의사가 저술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럼 동양평화가 뭐냐? 라고 하자 안중근 의사가 금방 얘기했었던 각각의 나라가 자주적으로 독립하는 게 바로 평화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안중근 의사가 2월 14일입니다. 사형을 언도받자마자 뭘 하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안중근 의사의 모친이 말씀하셨던 시모시자라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 떳떳하게, 당당하게 항소하지 말고 죽어라 라고 하셨던 어머님의 그 조말이에요. 전갈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준해서 의사님이 뭐하러 하냐면 감옥소장이었었던 구리하라를 통해서 그 당시 관동도독부 감옥소장이었었던 히라이 씨에게 면담을 요청합니다. 그 청취서에서 안중근 의사께서 동양평화협의체 리순의 동양평화협의체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십니다. 안중근 의사가 왜 리순의 동양평화협의체를 만들려고 했는지 리순의 중요성을 간파한 겁니다. 바로 뭐냐?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중국 근대사를 얘기하면 1840년부터 1949년까지 신중국 성립되기까지 109년을 중국의 근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청일전쟁 1894년부터 95년이죠. 그게 리순에서 있었고요. 그거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러일전쟁 1904년부터 1905년까지 이 양대 전쟁이 리순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리순이 1898년부터 러일전쟁 전까지인 1904년까지 러시아가 조차를 합니다. 그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4년이 더 많은 우리나라는 일제에 36년의 굴욕의 기간이 있었지만 리순은
45년부터 45년 8월 22일까지 40년에 걸친 일제 강점 식민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45년부터 55년까지 러시아가, 그 당시 소련입니다, 실효적으로 지배를 합니다. 쭉 합치면 61년입니다. 109년의 역사 중에 61년이 바로 리순 대련의 역사적인 아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의사님이 돌아가셨지만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주전쟁이고 격전장이고 세계사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첨예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바로 여기를 안중근사께서는 주목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여순을 반부 근대사, 즉 109년의 절반인 61년 정도 되겠죠. 그래서 절반의 근대사의 절반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해서 반부 근대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수많은 그런 역사적 전쟁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천박물관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강화도하고 똑같습니다. 서울로 들어가는 바다의 길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에서는 경진문호라 그래요. 그 북경과 천진으로 들어가는 입구다. 그런 지정학적 위치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바로 안중근사는 바로 이것을 간파하시고 리순의 동양평화협의체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하신 겁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리순이 이렇게 첨예한 지역이니까 리순의 영세 중립지대로 하고 나서 분쟁을 막자. 그리고 뭐냐, 그때 당시 일본이 지배하고 있었던 거를 중국에게 돌려주고 세 개의 군대, 일본군, 우리 같은 그 조선이죠, 한국군, 그리고 중국군이 지키게 하고, 또 이 군인들이 의사소통하면 안 되니 의사소통이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2개 국어를 하는, 쉽게 해서 지금의 어떤 유엔의 평화유지군 이런 개념으로 접근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개 국어를 할 수 있는 군인들로 하자. 그리고 나서 거기에 들어간 예산은 공동화폐를 발행해서 공동으로 관리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그 동북아 어떤 그 안보의 창설, 군대를 이렇게 제안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리순의 동양평화협의체가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해서는 의사님이 천주교인이셨기 때문에요. 그 교황청에 관리 감독을 받자라고 하는 이런 제안을 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의사님을 평화주의자라고 보는 게 바로 이런 희안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유해에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평화주의자 안중근 의사의 유해 찾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님에 대한 유해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입니다. 의사님 선양에 대한 끊임없는 관심입니다. 언론이든 국민들께서는 의사님 돌아가신 3월 26일, 그리고 요즘은 뭐 발렌타인 얘기해서 2월 14일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의사님 의거인 일인 10월 26일, 뭐 이런 형태로, 또 뭐 나가서 의사님 생신인 9월 2일도 있습니다만 이런 특정일 날에만 의사님을 갖습니다. 그거보다는 의사님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 지속적으로 가져야 되고요. 그 의사님의 유해에 대한 그 사료 말고도 의사님의 현재 권총,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동양평화론 원본, 그리고 안중근 의사님 자서전인 안흥칠 역사 자서전, 이런 원본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모두 다 같이 찾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관동도독부 감옥소라는 말, 그죠? 그런 차원으로 찾아야 되고, 한국 말고도 일본, 아까도 러시아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리순 대련이라는 지역이 10년간 실효적으로 지배했기 때문에요. 러시아 이런 자료도 찾는 노력들을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오늘의 그 주제 중에 평화주의자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은 참 평화의 길이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왜 참평화의 길이냐? 현재 안중근사 유해 발굴은 현 정세를 보면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유해 발굴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경색이 되어져 있습니다. 상당히. 바로 이런 안중근사의 유해 발굴은 바로 뭐냐? 남북이, 북한 같은 경우는 안중근사님의 고향입니다. 황희도해죠. 그렇기 때문에 당위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고, 중국은 안중근사님이 돌아가신 직접적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평화를 존중하는 중국도 당연히 협조를 하고 나서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일본입니다. 그 당시 감옥복 74조, 가족이 원하면 그 두 동생 안정근과 안건근이 그렇게 울며 불며 돌려달라고 했지만 돌려주지 않고, 그런 역사적인 원죄를 일본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화해 차원에서라도 일본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바로 이런 남북이 안중근사 유해 발굴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그리고 한국과 중국이, 그리고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 화해 차원에서 안중근사 유해 발굴을 할 때 리순의 동양평화 협의체가 바로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실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안중근사 유해 발굴은 현재의 참평화의 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